나이 46. 이 나이에 풋사랑이라니. 가슴이 쿵쾅거리고 온 세상이 분홍빛으로 보인다는 10대나 겪을 법한 감정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독한 사랑의 열병이 제게만 온 건 아니었나 봅니다. 제 딸아이에게도 함께 왔으니 말입니다. 다만 딸의 마음속에 번진 건 뜨거운 사랑의 불꽃이 아니라 차가운 반대의 불길이었죠.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9살 저는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어린 날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대학생이 되어 MT를 가고 미팅을 하는데 저는 분유값을 벌기 위해 공장 야간 근무를 뛰었죠. 아내도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다 보니 모든 게 서툴고 힘들었을 겁니다. 철없는 저는 아내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저만 힘들다며 밖으로 나돌기 바빴죠.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결국 이혼이라는 차가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습니다. 딸아이만이라도 저처럼 힘든 삶을 살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으로. 그 후로 저는 딸아이에게 온전히 제 삶을 바쳤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연애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오직 딸아이 하나만 보며 살았죠. 어쩌면 그게 제게 주어진 벌이자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했습니다. 딸은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아빠가 밥은 먹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외롭진 않은지.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저를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렇게 저희 딸 김은주는 세상 그 어떤 딸보다 저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었고, 저는 세상 그 어떤 아빠보다 딸에게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늘 혼자였던 제 인생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준 사람. 바로 이미경 씨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이었습니다. 은주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고 해서 모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무료함을 달래려 동네 뒷산을 오르는데 저만치 앞에서 한 여성이 넘어진 게 보였습니다. 황급히 달려가 손을 내밀었죠. 이미경 씨는 제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흙이 묻은 옷을 털어내며 민망한 듯 웃는 얼굴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시냐고 물으니 괜찮다며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 하더군요. 짧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경 씨는 제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비슷해 한참을 함께 걸었는데 그 시간이 어색하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그날 헤어지면서 저는 용기를 내어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수줍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이미경 씨의 환한 미소만이 맴돌았죠. 20년도 더 전에 느껴봤던 낯선 설렘이 가슴을 간지럽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넘어진 곳은 괜찮으세요? 김현수입니다.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덕분에 괜찮아요.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안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로, 그러다 가볍게 점심 식사를 함께하는 사이로, 그리고 밤늦도록 통화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죠.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건 제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이혼 후 혼자 아들을 키워냈다는 그녀의 삶은 저와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습니다. 이미경 씨는 저보다 1살 많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제 딸과 동갑이었죠. 어찌나 순하고 착한지 자기 엄마를 끔찍이 아끼는 모습이 제 딸과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자식 이야기를 하며 공감대를 쌓아갔습니다. 현수 씨는 정말 좋은 아빠 같아요. 은주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에 보이네요. 미경 씨도 좋은 엄마예요. 아들이 엄마밖에 모르는 거 보니까요. 그렇게 서로를 칭찬하며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손을 잡던 날, 저는 마치 10대로 돌아간 것처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그녀의 손에서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외로움과 고단함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미경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은주에게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를 끔찍이 아끼는 은주가 과연 제 새로운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일까? 혹시라도 제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라고 오해하지는 않을까? 어느 날 저녁 은주와 마주 앉아 밥을 먹다가 용기를 내어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야, 아빠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은주의 숟가락질이 뚝 멈췄습니다. 맑고 커다란 눈이 저를 빤히 쳐다보았죠. 그 시선에서 저는 처음 보는 낯선 냉기를 느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라뇨? 응, 아빠 옆에 있어주는 좋은 사람이야. 이름은 이미경 씨고 아들도 너랑 동갑이야. 은주는 아무 말 없이 밥만 깨작거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 그분 꼭 만나야 해요. 은주야, 아빠도 이제 혼자 사는 게 힘들 때가 있어. 아빠 외로워. 제 말에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빠가 외로우면 저랑 살면 되잖아요. 아빠, 저 평생 아빠 옆에 있을게요. 결혼 안 할게요. 아빠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아빠인 걸까? 딸이 저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하는데 과연 제가 제 행복만을 쫓아도 되는 걸까? 그 후로 은주는 이미경 씨 이야기만 나오면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미경 씨를 한 번만 만나보자고 권유했지만 은주는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아빠, 제가 그분 만나서 뭐라고 말할까요? 저희 아빠 좀 그만 만나달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희 엄마보다 예쁘다고 칭찬해 드릴까요? 은주의 날 선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사라졌고 집 안에는 늘 차가운 냉기가 흘렀습니다. 은주는 퇴근하고 들어오는 저를 외면했고 밥도 혼자 방에서 먹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딸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이미경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주가 저희 관계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자 그녀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현수 씨, 은주 마음도 이해가 돼요. 평생 아빠만 보고 살았는데 갑자기 아빠 옆에 다른 사람이 나타났으니 얼마나 서운하고 불안하겠어요. 이미경 씨의 따뜻한 이해심에 저는 더욱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은주 몰래 숨어서 만나야 했습니다. 마치 몰래 연애하는 학생들처럼 말이죠. 어느 날 밤 이미경 씨와 저는 오랜만에 단둘이 만났습니다. 그날은 유독 달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현수 씨, 저 정말 괜찮아요. 은주가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게요. 현수 씨랑 저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은주가 받아들여 줄 때까지는 저희 조금만 더 기다려요. 그녀의 말에 저는 너무나도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걸 감수하고 제 곁에 있어주는 그녀가 한없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미경 씨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 씨, 너무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요. 그녀는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없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 속에서 저는 저를 향한 애틋함과 안쓰러움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제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제게 전해지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그동안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온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주고받았습니다.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듯 터져나왔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했나요? 하지만 우리는 몸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조차도 서로를 그리워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은주가 이미경 씨를 반대하는 것처럼 이미경 씨의 아들 김성진 군도 저희 관계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진 군은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엄마와 단둘이 살았고 이미경 씨에게 제가 유일한 남자였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갑자기 나타난 저의 존재가 성진 군에게는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겁니다. 엄마 아빠가 될 사람이라뇨? 아빠는 저한테 한 명뿐이에요. 엄마 제발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엄마는 저만 보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미경 씨는 성진 군의 말에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힘을 내자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경 씨의 아들 성진 군은 저를 직접 만나겠다고 했고 저희는 결국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성진 군은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랑 저희 엄마 결혼 생각 없다고 하셨죠? 그럼 저희 엄마 왜 만나세요? 그냥 놀다 버리려고요. 성진 군의 막말에 저는 그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진아, 말 조심해라. 나는 내 엄마 진심으로 사랑한다. 장난으로 만나는 거 아니야.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제 말에 성진 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성진 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한테 결혼하자고 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 아저씨랑 결혼하면 죽어버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성진 군의 충격적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경 씨는 당황하며 성진 군을 말렸습니다. 성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성진 군은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희 엄마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는 아빠를 잊지 못해서 평생 혼자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저씨 만나고 나서 엄마가 달라졌어요. 웃지도 않던 엄마가 웃고 항상 어두웠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도 엄마가 행복한 거 좋아요. 근데 아저씨랑 결혼하면 저희 엄마가 힘들어질 것 같아요. 아빠도 힘들어 하시고.
저도 엄마도 다 힘들 거란 말이에요. 아저씨, 제발 저희 엄마를 놔주세요. 저희 엄마 행복하게 그냥 혼자 살게 해주세요. 성진 군의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경 씨는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만날 때마다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죠. 그런 그녀에게 이토록 깊은 아픔이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진 군은 계속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는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아빠를 부르며 울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보면서 평생 엄마 옆에 있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아저씨, 저희 엄마가 다시 힘들어지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제발요, 아저씨. 성진 군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행복만을 쫓아왔던 이기적인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의 아픔을 모른 채 제 행복만을 위해 그녀를 제 옆에 두려고 했던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저는 미경 씨와 성진 군을 남겨두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저의 사랑이 과연 미경 씨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저의 존재가 그녀에게 또 다른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미경 씨에게 연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연락이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놓아주는 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은주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빠 요즘 연락 오는 분 없어요? 아빠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요? 은주의 말에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은주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빠 외로운 거 알고 있었는데 아빠 옆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싫었어요. 아빠를 뺏기는 것 같아서. 은주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부터는 아빠 행복만 생각해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아빠가 행복해야 저도 행복해요. 그분 제가 먼저 찾아가서 만나볼게요. 은주의 말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나 많이 자랐다는 것을, 이렇게나 깊은 생각을 하는 아이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은주와 저는 이미경 씨를 찾아갔습니다. 은주는 이미경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미안했어요. 저희 아빠 힘들게 한 거. 저희 아빠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줌마, 저희 아빠랑 결혼하세요. 은주의 말에 이미경 씨는 눈물을 흘리며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서 저는 그녀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미경 씨와 친해지려 노력했고 성진 군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가족을 이해하며 한 발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은주가 미경 씨에게 먼저 전화해서 아빠와 데이트 코스를 짜주기도 하고 성진 군과도 함께 식사를 하며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성진 군은 저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은주는 미경 씨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상처와 아픔을 가진 네 사람이 만나 하나의 온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 이미경 씨가 있고 제게는 새로운 아들 성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딸 은주가 언제나 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서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행복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